바른소리 구독 많이 해주세요. 한번 크게 해주세요. 예, 바른소리 구독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도. 좋아요도. 이게 쑥스러워 죽겠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한번 해드리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자 대구 동구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재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주 네. 젊은 분이 나왔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박수로 아까지는 그래도 아이고 소속도 좀 지금은 나옵니다. 이제 어디서 나오시는가 상황과 나오죠. 난이 이렇게 제가 제 밖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해요. 좀 이해해 주실 거죠,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하다 보면 또 하다 들어오고 보면 또 나가시기도 들어오고. 하고 예, 편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보이시고 예. 이렇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예. 보실 것 같아서 한번 10초 정도의 갭이 있어요. 네, 좋네요. 이렇게 예,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네. 뒤에 지금 우리 뭐 크로마키 해놔가지고 잘 지금 안 보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예, 예.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하고 또 알죠. 예.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냐면, 예. 그냥 왜 나는 최고의 회의가 뭔지가 궁금해요, 솔직히 말해서. 최고위 회의 같은 경우에는요.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해서 뭐 9시부터 9시 30분 동안 이제 이해찬 당대표 및 위원들 이분들이 뭐 국내 정치 상황이라든지 당의 정책이라든지 이제 알릴 내용을 이제 언론에 공유도 하고 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 최고위회라고 해가지고 원칙은 이제 국회에서 하지만 이제 한 번씩 현장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네. 그래서 이 이름이 현장 최고위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지금 이게 예전에는 보통 자주 있진 않았고요. 지금 이해찬 당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현장하고 소통을 많이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인원이 몇 명 정도 내려와요, 서울에서? 기본적으로 당직자들 포함해서 대략 한 20에서 30명 정도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번 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을 통해서 최고위를 하고요. 단순히 현장 최고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국을 돌면서 이제 예산 정책 간담회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정책 간담회는 혹시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국회에 이제 총 기재부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한 9월, 10월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이때 이제 조금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 틀을 바꾸기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나 예산이 필요한지를 듣는 자리를 이제 미리 듣고 이것을 미리 이제 그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이제 우리 민주당의 그 정책에 대한 그 소신이고 그 실천 방안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TK 특별위원회의 어떤 방안으로 오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구 경북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전국에 다 이제 한 번씩 이동하면서 한번 예산이 이제 작년 경우에는 한 450조 되었잖아요. 그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또 국가적으로도 국가 균형적으로 이제 예산이 골고루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특별한 날은 뭐 여러 매체들이 이제 특히 지역 매체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대구 경북 패싱이라든지 홀대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불식시키는 자리가 된다고 보면 되죠. 그 민주당이 그 패싱하는 거 아니면 자한당은 뭐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뭐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게 뭐 여야 구분이 없는 거잖아요. 먼저 지역이 살아야지 뭐 나중에라도 뭐 국회의원 자리가 있는 것처럼 조금 이제 협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좀 사실은 부족하고 지금 현재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뭐 조장하는 거는 아니고 의도적일 수도 있는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뭐 여당이면서도 또 이제 전국 정당을 표방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을 이제 소외하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대신에 이걸 가지고 뭐 대구 경북만을 왜 또 특혜를 주겠다 이런 부분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균형적으로 대구 경북도 뭐 전라도 뭐 충청도 이렇게 동일하게 같이 이제 신경 쓰고 이제 다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왜 대구 경북은 저번에도 대구 보니까 전국에 그 순위가 꼴등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GRDP라고 해서 네. 그 개인당 총 생산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천만 원. 네. 그러면 이게 저는 수치가 이게 전국 23년 동안 계속 꼴찌예요. 대도시 중에. 근데 저는 그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 증감률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4에서 5% 정도 다 성장합니다. GRDP가. 근데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밖에 성장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수치 자체가 꼴찌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조금씩 성장하는 꼴찌는 괜찮은데 이 수치가 점점 벌어지는 꼴찌예요. 그래서 이게 대구 경북의 미래에 봤을 때 굉장히 어둡죠. 이게 경제가.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진짜 대한민국의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예산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믿음을 더 줘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그 지난 정권의 10년 동안 그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했잖아요. 근데 왜 대구가 이렇게 꼴찌가 된 이유는 뭔가요? 이게 궁금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물론 그 자유한국당만의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한 20만 개가 되는데요. 네. 그 중에 5인 미만이 한 90% 됩니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보통 제조업 하청업체죠. 2차, 3차, 4차 밴드까지 있다 보니까 전방 산업이 이제 조금 이제 불안전하면 그 하청업체들은 소위 말하는 그 CR이라고 하죠. 수익률을 조금 까먹더라도 이제 원청업체라든지 좀 전방 산업에 좀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익률 자체가 예전에 보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한 10%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2% 뭐 1%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적자에 대해 만들고 납품하면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산업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섬유라든지 뭐 안경이라든지 이런 전방 산업 자체가 워낙 또 뭐 무너졌다 보니까 우리가 대응을 못한 부분도 하나 있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독점하다 보면은 뭐 우리가 기업체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사실 조그만 그 건전하다기보다는 약간의 스트레스나 경쟁이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듯이 이 부분도 정치적으로도 만약에 조금 견제라든지 그 경쟁이 조금 더 활발했다면 지금보다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이러한 현실을 안 오게끔 이렇게 대안을 미리미리 제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거에 이렇게 못했으니까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는 좀 저도 이야기하지만 그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당만 바라보고 찍는 것이 아니고 당하고 사람하고 정책하고 모든 것을 고려해서 누가 좀 더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지 전략적 선택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저도 대구 동구의 각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이제 준비하고 있듯이 네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연륜이나 경험은 부족하지만 여당의 후보이면서도 또 이제 저도 대변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선택을 해달라고 이제 호소 아닌 호소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그런 상황들은 예, 예. 전국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뭐 어렵고 하청 구조나 그런 것도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산업 구조잖아요. 예예. 근데 오히려 그런 다른 데에 공장이 없던 전라도나 뭐 충청도나 그런 데는 좀 더 못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더? 그러니까 이제 각 그 지자체마다 이제 특징이 그쵸. 있는 거죠. 네, 어떤 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업이 올 수 있는 그 교통이라든지 이제 거리가 좋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아시겠지만 구미에서도 막 평택이라든지 천안으로 많이 옮기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제 대구만의 지리적인 뭐 약점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만의 특징 말씀드리죠. 우리는 5인 미만이 다 중소
상인이잖아요. 근데 그건 뭐 예, 예. 다른 경기도나 그런 데 똑같지 않나요? 근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본사가 서울에 있지만 바로 옆에 있잖아요. 다 예, 그렇다 예, 보면 예. 뭐 이번에도 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용인에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그 지리적 요소도 있고 이제 모든 인프라도 있지만 인력 자체가 수도권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뭐 냉정하게 봤을 때 대구에 오기가 조금 힘든 구조는 맞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뭐 우리 뭐 지리적인 걸로 막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고 지자체장들께서도 뭐 대구시장도 그렇고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또 하고 또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죠 현재는 또. 근데 만약에 예, 예. 뭐 대생각일 수 있어요. 진짜 그런 걸 유치하고 싶다면 뭐 SK 하이닉스 회장을 찾아간다든가 안 만나지면 앞에 가서라도 만나달라 하던가. 근데 지금까지 경북하고 대구에서 했던 건 유치하라 유치하라의 어떤 그 퍼포먼스 데모 정도가 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이제 그러니까 다 역할이 다 달라요. 시민 단체라든지 시민과 그 뭐 주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피켓을 들고 자기 표현의 의지도 되고 이것이 이제 언론의 여론을 이제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조금 경쟁 요소가 뭐가 좋은지 뭐 예를 들어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또 젊고 그리고 또 그 과거에 반도체라든지 전기업종에 종사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뭐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도 얘기했지만 뭐 KTX를 연결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준다든지 그 임대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이제 저렴하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이것을 좀 호소하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자연적으로 아 이게 대구에서 하는 게 우리가 봤을 때도 사업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는 이게 인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경제적인 논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 브랜드처럼 지역 브랜드, 지역 이미지도 조금 저는 작용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좀 대구, 경북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안 좋은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좀 폐쇄적이고, 좀 그런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여러 정치인들도 조금 계속 호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도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폐쇄적이라는 게 어떤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러니까 지금 뭐 폐쇄적이란 거는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공정하지 못하면서 우리끼리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뭐 우리만 잘 되면 된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좀 투명하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게 투명이라는 게 좀 어떤 걸 지금 투명이란 거는 뭐 입찰이라든지 모든 것을 깨끗하다기보다는 좀 남들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과정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프로세스도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조금 그 이미지 자체를 뭐 이게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는데 조금 저는 봤을 때는 민주당도 그렇고 제 역할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서울에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그렇죠. 대구 고향이 대구라고 하면 딱 두 가지 나옵니다. 아 그러면 너는 그 당시에는 그렇죠. 너는 새누리당이고 삼성 라이온즈 팬이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렇듯이 정당이라든지 어떤 그 국회의원이든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지만 그래서 좀 자유롭게 좀 너무 이제 당만 바라보고 이런 부분은 지금은 좀 많이 무너졌지만은 네.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다른 정당들도 네. 후보들이나 당에서 더 노력을 많이 해서 네.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도 대구 경북이 좀 다양성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다 보면 네. 지역 이미지도 자연적으로 좀 개선된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역 이미지. 지역 이미지가 좀 많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렇게 대구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아니고 제가 15년 정도 살다 보면 네. 대구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그러니까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 왜 그럴까? 사람 다 좋고 정말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뭐라고 할까? 좀 생각이 뒤처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어차피 중앙당에 계시니까 예, 예. 저는 중앙당에 있는 입장으로 계속 오늘 여쭤볼 거예요. 네.
어떤 그 뾰족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방법은 있죠. 그러니까 인식 전환을 시킨다는 것보다는 네. 아 내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번에도 이해찬 당대표님도 그렇고 최고위원님도 그렇지만 어떤 네. 립스비스적인 뭐 대구 경북을 뭐 좀 더 챙기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예산이라든지 정책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아마 대구 같은 경우에도 경북도 그렇지만 그 신청한 예산보다 한 네. 2천억 정도 더 이제 추가로 증액해서 확정을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처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숫자라든지 정책적인 것을 보여주면 네. 우리 지역의 대구 시민들도 아, 민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면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뭐 바른미래당이든 정의당이든 네. 뭐 중요하지 않다. 네. 예, 이런 생각의 인식의 전환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뭐 민심이 많이 안 좋잖아요. 지금 그렇더라도 여기에서 그러한 민심 때문에 뭐 주민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네.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더 듣고 예, 때로 뭐 화난 민심을 또 청취하면서 네. 그걸 또 바꿔 나가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거죠. 민심이 요즘에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심과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세요. 민심이 안 좋다. 예. 민심이 뭐가 안 좋을까? 왜 안 좋을까? 그에 대해서 한번 그 중앙당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이게 조금 여러 상황이 있는데 네, 제가 네, 또 네. 증권사 출신이잖아요. 그걸 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그래서 경제 원리로. 경제는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단지 경제는 자연적인 상황으로서 이제 사이클이 있는 건데요. 그 사이클의 그 높낮이를 조금 이제 줄이거나 더 높이건 이게 정책적인 보완이 되는 건데 그 지금 거시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인구가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인당 뭐 3만 불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는데 네. 우리 개인의 삶이 이제 안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막 그쵸. 뉴스 같은 경우에는 수출 호조다. 그래서 막 세계 경제권도 막 8위권 이래 되는데 내 삶은 뭐 소위 말하는 연봉이 4천만 원 받다가 뭐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여당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기대치가 조금 이제 실망감으로 좀 왔다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여당으로서 뭐 과거에 뭐 어땠거나 경제적 이렇게 회피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겸허히 또 민심을 수용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득 주도 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왜 민주당이 소득 주도 성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을 잘 보시면 네. 과거 10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성장했는데 네. 우리의 삶이 개선이 안 되잖아요. 네. 낙수 효과가 안 되잖아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 25%에서 22% 낮춰도 네.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기업들 자체가. 그럼 계속 사내 유보금만 쌓이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그 성장과 노동자에 대한 성장이 완전히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정부가 조금 이제 임금 같은 경우를 조금 이제 만약에 올려준다기보다는 성장하면 이것이 네. 소비로 이어지면서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MF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10조 정도. 10조 정도. 예. 그래서 네. 저는 봤을 때 소득 주도 성장이 나쁜 것이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은 맞는데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에 맞는 재정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역효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뭐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방송에 이제 코너를 매일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대구하고 민주당을 위해서 저는 하거든요.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대구의 민주당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지 않으세요? 좀. 대구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당이잖아요. 그래서 네, 좀 책임감 있게 네. 조금 이제 정책적인 그 대안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미리 줘야 되죠. 예를 네, 들어 오늘 네. 또 뭐 저도 비공개 때 얘기했지만
대구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사업이라든지 경제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에는 택시 같은 경우에도 개인하고 법인 합치면 한 18,000대 됩니다. 18,000대. 그 1인당 택시 업체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서울은 반대잖아요. 네. 서울은 뭐 아시겠지만 한 저녁 11시 되면 택시를 못 타잖아요. 없어서 못 타요. 못 지금도 타. 그래요? 그 예전에 그리고 지금도 더 심하죠. 그래서 막 삼지나 오처럼 거부하면 막 이렇게 되는데 대구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대구는 뭐 그렇죠. 질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전국적으로 조금 시끄럽다기보다는 논란이 됐던 카카오 우리 택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 이제 공유 택시라 그러잖아요. 공유 택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은 필요한데 대구는 전혀 필요 없잖아요. 이게 택시가 남아 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타다가 서울이잖아요. 타다도 있고. 전 서울에서 타다를 타봤는데 예. 대구는 타다가 안 보이죠. 없죠. 왜냐면 있을 없더라고요. 필요가 없는 게 내 앞에 뭐 한 1, 2분만 가면 택시가 서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순하게 수도권의 부분에서는 만약에 이제 카카오 택시가 필요한데 대구는 필요가 없는데 이걸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택시 개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번호판을 어떻게 사고 팔잖아요. 그렇죠. 그 택시 번호판을 뭐 한 6개월 전에는 제가 알기로 한 6,500만 원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4,500만 원 해요. 한 1,000에서 2,000만 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택시 그 개인 업체 입장에서도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춤 정책으로 해서 예를 들어 좀 더 고민을 하자면 수도권에만 한해서 공공 택시를 한다든지 시범 서비스로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는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택시 어떤 그 번호판에 대한 가격의 변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을 하나 낼 때도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내고 또 이제 요런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나는 상황을 중앙이라든지 이제 그 뭐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에 잘 전달하는 역할이 대구시당의 역할이고 저의 역할인 거죠. 근데 이게 택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예. 현재 택시 기사들의 평균 연령이 좀 되게 올라갔다는 생각 안 드세요? 예, 많이 올라가고 뭐 뉴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한 90대 어르신도 계세요 대구에. 네. 근데 이분 분은 뭐 그러니까 그 노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신체적으로 네. 이렇게 조금 이제 운전하거나 장기간 운전하거든요. 뭐 그쵸. 택시 업체 막 네. 10시간 15시간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신데 네. 그 일에 사고 위험도 사실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대구시에서도 그 어떻게 보면 번호판 회수하는 정책을 제가 쓰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보상을 좀 적절하게 해줄 필요는 있죠.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택시가 어떤 산업군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지 않냐. 왜냐면 예전에는 현재 뭐 대중교통 수단이 지금은 뭐 많이 생겨서 지하철도 연장되고 있고 그런데 또 그 우리 사회 문화가 바뀌었던 게 뭐냐면 술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 것 같아요. 2차, 3차나 가지 않고 그냥 커피로 마시고 그냥 집에 일찍 간다는 분위기라서 뭐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회식 그러니까 이제 회식 문화도 바뀌었고 개인의 성향도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굳이 뭐 단체로 술을 마시고 2차, 3차 가는 것보다는 뭐 335 그리고 혹은 뭐 혼자 혼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걸 더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도 있고 네. 예.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또 가정 생활에 또 충실한 부분도 있고 네. 예,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말씀 드리자면 그런 변화에 있어서 이렇게 변하면 택시 업체도 변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그러니까 사내 분담금이라고 해야 되죠. 하루에 이제 택시를 빌려서 그쵸. 그게 하루에 한 13만 6천 원 해요. 13만 6천 원. 그리고 신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새 차. 좀 좋은 차는 13만 8천 원이니까 한 13만? 예. 2천 원, 3천 원 정도 더 비싸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기사분이 하기로 했는데 몸이 아파서 못 하더라도 내야 돼요. 진짜로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게 있어요. 아이디어를 내면 뭐 아프면은 뭐 오전에만 못 한다면 한 50% 정도를 해서 한 6만 원 정도로 한다든지 왜냐면 택시를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책을 좀 단계적으로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택시 기사분한테 좀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봤을 때도 택시를 사용하지 않는데 13만 6천 원 낸다는 건 조금 과하잖아요. 그걸 월급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제로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제일 무난한 게 50% 이렇게 합치는 거죠. 월급제로 하면서 또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숫자에 맞게 하게 해야 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 기사 업체 그 택시 분한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뭐 솔직히 얘기하시는 거죠. 100% 월급제로 하면 기사들이 솔직히 막 그 수익을 위해서 뭐 열심히 하는 구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이제 솔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나한테 300만 원이 온다면 그 고객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돈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할까 지금과 같이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배달 그 대행도로 많이 사람들이 가는 것 같아요. 예. 배달 대행 한 건당 3,000원 내서 업체 10% 뗀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렇게 하죠, 다. 그렇게 해서 좀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대의 흐름인 거죠. 요즘에 그 뭐 식당 같은 경우에가 안 되는 이유가 뭐 저도 그렇고 모든 가정도 그렇지만 다 배달을 하거나 뭐 낙지 같은 거 독법도 예전에는 다 시켜 먹었는데 이제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배달해서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가 이제 소비 행태가 변화되다 보니까 그 배달의 민족 같은 예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명을 가치가 몇 조로 성장하잖아요. 네, 회사명은 자제해 주시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소비 행태의 변화에 따른 신산업의 그쵸. 이제 성장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뭐 보완하면 또 이제 보완할 수도 있고 다른 피해가 있으면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상권에 대한 뭐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료 안정화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카드 이제 하게 되면 신용카드 공제 그건 신용카드 그 수수료를 좀 낮춰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큰 힘은 안 되더라도 연간 한 200에서 5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제시하는 거죠. 그 어떤 지역에 보니까 어떤 지역이란 말 않겠어요. 보니까 예. 그 지역 화폐가 있더라고요. 지역 화폐. 지역 화폐가 하는 거 보니까 6%를 더 주더라고요. 그걸 뭐 그쪽 지역에서 분담하다는 걸 해서 근데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가 뭐 온누리 상품권 같이 그건 아니 그런 그것도 뭐 건가요? 어떤 뭐 서울에 주는 뭐 요즘에 보니까 예. 경기도에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역 화폐 있었는데 하면 6%를 더 줘요. 예. 10,000원을 사면 1,600원을 넣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품권처럼 행태되는 카드, 거죠. 신용카드 형태 신용카드로 해서 하는데 예. 근데 소득공제는 30%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온누리 상품권은 다 100%죠. 소득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소득공제하고 이제 네. 세액공제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네. 우리가 지금 현행 카드 같은 경우에 3천만 원 연봉이면은 40%뭐 이상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10%라든지 그 현금문 같은 경우는 한 30% 소득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죠. 세액공제에서 한번 설명 좀 말씀해 주세요. 좀. 그러니까 이게 세액공제는 뭐냐면 네. 내가 그가 우리 후원금을 10만 원 내잖아요. 네. 그러면 10만 원 내면 연말정산에 예전에는 11만 원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1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10만 원을 받아요. 그대로. 아 그대로 받아요? 그게 세액공제입니다. 세액. 세액. 예, 그러니까 100% 받는다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종교 후원금 있잖아요. 교회 현금이라든지 내가 1,000만 원 냈다고 해서 1,000만 원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내가 그 교회 헌금을 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소득공제를 하죠. 그때는 10% 소득공제를 받죠. 제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냈으면 10% 100만 원을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소득공제라 그러죠. 역시 좀 경제를 잘 그렇죠, 아시니까. 이거예요.
저는 잘 몰라서 그렇죠. 이게 항상 헷갈리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제가 볼 거는 예.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때. 소득이 소득이 베이스가 돼서 하기 때문에 아. 내가 소득이 없고 예. 그 2천만 원, 3천만 원 좀 저소득층은 어떻게 보면 공제액이 작죠. 음. 그렇지만 연봉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을 계속 막 30% 40% 구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현금카드 공제에 따라서 연말 정산할 때 직원에 따라서 뭐 100만 원에서 아니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아. 이게 절세 재테크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게 뭐 소득 분야는 세액 공제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정책, 그러니까 큰 혜택은 상대적으로 없죠. 왜냐하면 내는 세금이 조금 없으니까. 아, 그 네. 세금 많이 내기 위한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네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그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 그 재테크 수단으로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예, 예. 저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소득 좀 정제를 많이 아시니까 예. 그래도 MBA시니까 물 하나 더 드릴까요? 네, 네. 아니, 이게 예, 우리가 알건 오랬던 거라서. 예, 예.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게- 괜찮습니다. 좀 이렇게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게 방송이 원래 이래요. 예. 이해해 주세요. 시간 날 때 우리 서재현 예, 이 부대변인이 감사합니다. 오시면 예. 그 경제에 대해서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구나. 이런 저는 이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얼마 정도의 소득세를 내는 거죠, 그러면요? 그게 이제 인적 공제하고 다 있을 텐데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예, 예. 그 소득이 얼마 이하는 세금이 안 내는 구간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2천만 원 정도면 세금을 안 내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2천만 예. 원 내면 소득세를 안 내는 건가요? 근데 정확한 건 제가 지금은 잘 그러면 거의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저도. 받으신 분들은 소득세가 거의 거의, 없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때 논의가 되는 게 네.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차별적이지 않냐라는 논의가 있었긴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도 우리가 저소득층도 세금을 좀 내자. 그게 맞지 않냐 형평성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논의가. 근데 어떻게 보면 예, 예. 우리나라는 이게 저소득 정도면은 간접세를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간접세를 부가가치세 우리가 내니까. 네. 부가가치 10%의 모든 것이 10%, 내가 예, 100만 원 예. 사면 10만 원 낸 거고 예. 또 기름 하면은 그렇죠. 거기 예. 어마어마한 교육세와 뭐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200만 모든 사람이 세금을 공평하게 내나요? 그런 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유럽마다 조금 달라요. 보니까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되게 싼 지역이 몰타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8%인가 6%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제품이라도 좀 더 쌌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세금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뭐 6천만 원 이상일 때는 40%, 뭐 4천만 원 이상일 때는 20% 하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 고소득자들은 당연히 세금을 많이 받고 대신에 복지를 많이 받는 거죠. 예. 복지를. 예, 예. 우리나라 복지는 거기에 비해서 어떤 것 같아? 한번 영국 다녀오셨으니까. 예, 복지 지금 복지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뭐 OECD 기준으로 복지 비중이 GDP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는 하죠, 사실은. 예. 그리고 일부 우려하시는 분이 세금 가지고 뭐 복지에서 뭐 복지 세금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게 국가 경영에 위험이 된다 그리스처럼 그거는 좀 오바고요 솔직히. 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공무원 연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연금 자체가 조금 약간 포퓰리즘도 있고 그 국민의 뭐 한 60%가 다 공무원입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단순히 비교해서 복지 많이 쓴다고 망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뭐 지금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에 50조 썼다고 이 어디 갔냐고 하잖아요. 근데 50조 중에 한 26조, 30조 같은 경우에는 그 실업 급여 같은 거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 이 돈이 없어진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가서 국민들이 다시 소비해서 계속 돈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가 이제 투자는 아니더라도 이게 꼭 막 뭐 필요 없는 뭐 그런 비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중학교 무상급식이 됐잖아요. 겨우 된 거잖아요. 이게 논란이 되면서 다른 데는 고등학교까지 지금 지금 예. 하고 있고 어떤 데는 교복도 반값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구에 계신 분들은 왜 주냐? 내 돈으로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서재원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고 예.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지금. 네, 여기 서재원 위원장은요 더불어민주당 상금 중앙당 상근 부대변인이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구갑 지역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저번 지방선거 때 대구 동구청장에 나가셨다가 아깝게 몇 프로 차이로 제가 4% 차이로 졌죠. 4% 차이로 졌습니다. 저도 그때 같이 활동했었고요. 예. 서로 마음이 아픈 사이입니다. 예, 선거 얘기만 하면 눈물이 상과 나오는. 얘기하면 막 눈물이 나오는 예. 이게 막 슬프고 막 그런 사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또 서재원 위원장께서 그 MBA를 하셨어요. 그래도 좀 경제 쪽에 좀 많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증권회사도 근무하셨고 또 MBA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되실 때마다 제가 또 여기 서재원 위원장이 대구가 집이신데 또 서울도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서울에 일주일에 3번 정도. 예, 3번 정도 가는데 요즘은 현장 최고위 또 많고 또 지역이 또 좀 이렇게 좀 우선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해찬 예. 그 우리 대표님 옆에 뭐 지근거리에 항상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근 부대변인 역할이 이제 제 생각을 이제 언론에 알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당의 정책이라든지 이제 그 당 대표도 이제 개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네. 당을 또 대표하는 이제 이해찬 대표님이시니까 정책을 이제 소개하고 이제 언론에 이야기하고 또 언론에서 때론 이제 궁금해하면 저도 이제 확인해서 또 알려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최고위 할 때 제가 옆에서 늘 이제 듣고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많이 전달하는 거죠. 아 오늘 분위기는 어땠어요? 좀? 오늘 분위기는 저는 이제 당 대표님도 그렇지만 당 지도부가 대구 경북을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다. 예,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뭐 예산 뭐 해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이 어려움을 여당으로서 계속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주겠다. 해주겠다가 아니고 당연히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는 뭐 소위 말하는 대구 뭐 TK 패싱이 아니라 뭐 지금 모 언론에서는 TK 뭐 구애라고 하듯이 자유한국당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대구 경북 뭐 내년에 총선도 있잖아요. 총선 때도 더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더 지원을 많이 하고 또 집중 유세도 해주실 걸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뭐 소통하면서 지역의 그 신뢰 그리고 확신 이걸 이제 주는 상징적인 자리였죠 오늘이. 꼭 하겠다는 거고 여기 채팅하신 분들이요 말씀 잘하시네, 잘생기셨네 그러시네요. 같은 이제 같은 팬이셔서. 아니죠. 네. 어차피 저는 제 예, 채팅방에는 그렇죠. 예. 제 편 아니면 다 내 편 쫓아냅니다. 왜냐면 제가 굳이 남의 편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그렇죠.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뭐. 내 편이다기보다는 같은 공감하는 동의하는, 예. 동의하는 얘기도고 또 옆에 사람이 뭐 자기보다 잘생겼냐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예. 아 본인보다 잘생겼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예. 말로 해드리는 거고. 예, 여기 우리 그 서재원 상급부대 대본 없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희는 아무런 사전에 협의한 아무것도 없어요. 협의한 예, 것도 뭐 없고 그냥 협의할 시간도 없습니다. 협의할 시간도 없고 4시 50분에 오셔서 예. 5분 만에 하고 지금 5시 돼서 지금 사진도 이상하게 앞에 갔고요. 지금 다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기세요. 예, 한번 여쭤보시면 네. 제가 아는 선에서 예. 말씀드리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물어보실 거면 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젊어요. 지금 40. 제가 79년생입니다. 제가 41살. 야, 예예. 여기가 그 이재명 지사 팬들이 많아서 예예. 오늘 왜 소개시켜드렸냐면 예예. 이재명 지사도 옛날에 부대변인 했대요. 그렇죠. 상금 부대변인 출신이시죠. 똑같이 그래서 상금 부대변인 예. 출신이 있길래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해요. 우리 그 서재현 상금 부대변인을 저보다도 솔직히 나이 어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 항상 보면 막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이런 분이 좀 잘 돼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가끔 자주 초대할 거고 많이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물어본다는 생각을 해야 공부도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하고 더 네. 궁금한 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쵸. 저도 이제 더 정책을 뭐 공부한다든지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젊죠. 79년생에 효리 또래밖에 안 되고요. 효리 친구죠. 효리 제가. 친구인지.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이 좀 차곡차곡 쌓아서 예. 그 우리나라의 국가를 좀 이끌어가고 제대로 된 정책과
좀 싸우지 않는 우리 서재원 상근 부대변인 한 번도 제가 화를 낸다든가 그런 적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죠. 밖에서는 이제 계속 쭉 참고 하고 있다가 그런 우리 자모니 어머니께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예. 그래도 화를 냈을 때 화 내죠. 사람이 안 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예. 이렇게 항상 컨트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잘 해야죠. 예, 잘 예. 넘기고 이렇게 우리 저희가 이게 동구갑에 지역 위원 하다 보면 이렇게 같이 계신 분들이 좀 부탁할 때 보면 어른부터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당연히 뭐 할 수도 있고 뭐 저도 그걸 또 해야 되는 게 또 지역위원장 역할이니까요. 할 때도 잘 이렇게 잘 넘어가시고 예. 누리 있게 제가 이렇게 보면 저렇게 되는데 참 그 참 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저도 젊고 뭐 새롭다고 해서 뭐 이렇게 유권자한테 다가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실력이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니까 그걸 계속 저도 보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웅규님 보고 계십니까? 웅규님 우리 그 서지현 위원장님한테 와서 멘탈을 한번 배우세요. 멘탈. 저는 옆에서 솔직히 자주 배워요. 멘탈을. 예. 멘탈을 배우기 때문에 와 그게 상당히 저 솔직히 많이 배우거든요. 이렇게 카메라 보고 있다 나도 욱하는데 예, 저도 욱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잘 하고 그분한테도 좋고 항상 뭐 상대방한테 기분 좋게 끝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네. 정치라는 게 뭐 저도 배울 때 뭐냐면 서로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원래 좋아했어요. 제가. 그러면 또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제가 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를 비난해도 되고 욕해도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요건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이유는 없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해하죠. 예. 그리고 또 뭐 좀 이게 논리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좀 이제 감정적으로 저를 대하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럴 때면 이제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아, 좀 참자. 그래도 또 서로 이제 싸워봐야 서로 안 좋으니까. 예. 그렇지만 또 마음은 사실 아프죠, 당연히. 그렇죠. 예, 스트레스도 받고. 예, 그게 아니라면 거짓말인 거고. 근데 그래도 잘 넘어가시고 하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좀 존경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똑같잖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더 감정적이고 더 공격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차분하고 더 생각도 더 넓어야 되고요. 자세도 더 좋아야 되고 그래야지 더 이제 제가 연륜이나 경험이 없는 것을 보완하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 더 참죠. 예를 들어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또 참지는 않겠죠. 그걸 또 가르친다기보다는 또 뭐 그렇게 하네요. 이게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상대적인 지금.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는 뭐 다 받아들입니다. 지금. 지금 대구 동구에 가장 이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 공항. 네, 공항 있죠. 공항에 대해서는 어떤 그쪽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그 주민이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쪽 주민. 주민이 동구갑 같은 경우에 인구가 36만 명인데요. 우와, 많네요. 그 소음으로 직접적인 게 조금 피해라고 해야 되나 좀 견디기 어려운 지역은 제가 봤을 때 대략 한 25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다 제가 설문조사 하진 전수조사는 안 했지만 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의견 한번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50% 정도는 소음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군공항 통합 이전해야 된다. 그리고 2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공항은 있고 군공항만 가라. 그리고 25%는 무슨 소리냐. 소음은 내가 견딜 수 있지만 경제가 안 좋으면 못 견딘다. 왜냐하면 군에 종사하는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있어라.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경제도 어려운데 군 10,000명이 어디로 간다는 거는 그 생계에도 직격탄이거든요. 그럼 거의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10,000명이나 있어요? 가족들 하면 10,000명이 되죠. 예, 엄청나네요. 또 그게 또. 그리고 또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뭐 10,000명이라 하더라도 이 10,000명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가족을 보기 위해서 주말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소비하면서 또 자녀를 낳고 하다 보면 이게 단순한 숫자적인 문제보다는 그 상인들 입장에서는 희망이라고 하잖아요.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는데 이분들이 막상 가버리면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네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간다고 대구시에서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후적지에 대한 명확한 그 청사진을 미리 해야 된다. 이게 10년 동안 뭐 옮긴다고 해서 나중에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구청장 그때 후보로 공약했던 것이 뭐냐면
디즈니랜드라든지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지 그리고 복합 쇼핑 레저 같은 것들을 해서 조금 우리가 살기 좋은 동구. 왜냐하면 공항이 없으면 해외 같은 경우에도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보러 위해서 계속 그 외곽으로 오잖아요. 공항이 그 다른 곳으로 가게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을 땡길 수 있는 요소가 되면 관광 요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뭐 대한민국의 크다기보다는 그런 문화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한 예를 들은 거죠. 그렇죠. 꼭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를 유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컨셉이든 뭐든지 얘기를 해서 대안이 있지 않을까. 대안을 미리 해야 된다. 저는 이게 10,000명 정도가 됐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요. 지금 공공항 같은 경우에도 F-15 같은 경우에도 K2가 4개 대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5개, 한 60대가 있습니다. 60대가. 그거 비행기가 60대가 뜨고 하면 당연히 이게 종사자 서비스도 해야 되고 설비도 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니까 많죠. 파일럿은 한 명이지만 그렇죠. 그 정비랑 그게 또 수반되는 게 많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동구 주민의 입장에서는 소음에 굉장히 조금 이제 피해가 많아요. 한 예로 뭐냐면 그 인근 같은 경우에 그 주택 평당 가격이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수성구 같은 경우에 한 2,500만 원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산권 침해도 분명히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청각이 되게 안 좋아요. 이게 막 전화도 못 해요, 서로. 그래서 한 1분 정도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쉬 그렇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더 나가자면 우리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들이 또 집중해야 되는 시기도 있잖아요. 학교 같은 게. 그게 막 소음이라고 해서 공부를 뭐 잘하고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공부하거나 살아가는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동구에 외에 계신 분들의 한 70%는 당연히 민간공항만 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죠. 대구를 봤을 때도. 근데 동구만 봤을 때는 소음을 없애는 게 주 목적인데 이것이 K2만 그러니까 민간공항은 두고 군공항만 갈 수 있는 현행법은 없어요. 그 법을 빨리 만들어서 하게 되면 최고의 선택인 거고 그게 안 되면은 군공항 통합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근데 혹자의 말 들어보면 그 민간 공항기는 소음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소음이 없죠. 없습니까? 예예. 소음이 없다기보다는 덜한 거고 참을 수 있는 정도고요. 예, 근데 몰라가 저는 이거 안 살아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잘 아셔야 되는 게 그 지금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민간공항이 자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군공항 활주로를 우리 민간공항에 빌려 쓰는 거예요. 임대.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잖아요. 그 군공항이 가게 되면 군공항 활주로는 내 거예요, 내 거. 그럼 이거 들고 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법리적으로도 있고 지금 그 현 상황을 또 잘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기부대 양녀라고 해서 이게 뭐 국토부가 예산을 써서 옮기는 주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이 뭐 두 곳이 있는데 그곳에 옮기면 그 옮기는 비용은 다 대구가 이제 부담하는 거거든요. 대구가 국가에서 해주는 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되게 복합적이면서도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화물 비행기를 못 뜬다고 하던데 그것도 뭐. 그러니까 활주로가 조금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지자체장이 이제 제시하는 거는 뭐냐면 조금 이제 더 크게 해서 우리가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화물 수송 같은 경우를 할 수 있게 해서 이제 조금 경제에 보탬이 되는 이제 공항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냥 뾰족한 어떻게든 해야 하는 건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그러니까 군공항을 거기에 만약에 군공항 모든 걸 오면 200만 평 되거든요. 땅 자체가 그 200만 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옮겨놨는데 그것이 이제 아무것도 안 되거나 안 되면 이제 유령화되는 거잖아요. 도시가.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 안에 공항이 있다는 건 상당히 또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할 부분은 있는 거죠. 이걸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정치적이라고도 또 몰아붙여서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충분한 검토와 그런 그 많이 좀 걸쳐야겠네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한 12년, 15년 동안에는 동구 같은 주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음만 힘들다 보니까 이제
군공항 통합 이전을 원하는 분들이 많았었죠. 사실은. 예. 그렇지만 대구시 그리고 또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옮기는 게 또 옮기고 나서 다른 대체 뭐 여러 가지 관문공항이 만들어지는 환경에서 예.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또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 이미지가. 왜냐면 이게 엮여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그쪽 주민이 있고 뭐 저쪽에 있는 사람들 그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제주도 가나 동남아 사람들은 예. 있으니까 15분 내에 올 수 있어. 대구에서 새벽에 뜨면. 근데 막상 그저기 저도 한 번씩 이쪽에서도 들릴 때가 있어요. 이쪽에서 지금 저희가 침산동이잖아요. 그럴 때도 소리가요? 아니,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제 그 한 번에 12시 뜰 때 있잖아요. 킥 훈련할 때. 훈련할 때는 새벽에 뛰더라고요. 새벽에 있습니다. 작년 추석 때. 이쪽으로 시내를 예. 통과하더라고요. 이럴 때 그렇죠. 와 뭐지라는 소리가. 근데 전투기는 왜 이렇게 소리가 큰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공군 장교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가 차 같은 것도 엑셀레이터 밟듯이 이제 소리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엔진 같은 경우에 이제 뜰 때 음. 이게 한 번에 쭉 뜨는 거 하고 천천히 하는 거 조금 이제 소리 크기는 그 조종사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 기종이 같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스포츠카가 뜬다고 스포츠카 우리가 지나갈 때 보면 깡 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투기는 스포츠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죠. 근데 또 여객기는 버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소리 여러 내기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국무조정실에서 그 연내 이전지를 확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속도감 있게 한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은 뭐 이걸 군광 통합 이전이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이 아니고 한번 입지 선정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고 또 이제 대구 시민이나 경북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듣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같이. 이제 이게 참 이게 지역민이 저는 다 필요 없고 거기에 원래부터 살았던 분들의 귀 건강 뭐 보상도 받았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 지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좀 이게 좀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저도 그게 안타까운 게 뭐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저는 이제 어차피 이게 장기적인 정책인 거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시민이 돈 몇 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소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가? 예, 그러면 진짜 좀 찾아가는 좀 뭐 서비스, 정신 서비스라든지 이런 이제 내라든지 청각에 모든 걸 좀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왜 제주도민은 골프 같은 경우에도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네. 제 생각인데 이렇게 동구 주민들한테도 진짜 좀 비행기 이용료를 할인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좀 무료로 해준다든지 무료로 해주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적인 맞네. 민생에 맞는 밀착형 정책이라고 해야 돼. 이런 거를 그렇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공강 지금. 하루에 딱 요즘에 10,000원이 아닌가 10,000원? 그렇죠. 그러니까 또 뭐 공항 관련해서도 좀 이래 뭐 무료 이용권 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서비스적인 정책을 해주면 동구 주민들도 또 좀 참을 수 있는 그쵸.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것을 저는 이제 정치가 좀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공항공사가 제시하나? 누가 이렇게 다 미루는 것 같아요. 공항공사에 미루고 시에 미루고 예. 국방부에 미루고 뭐 민주당에 미루고 잔당에 미루고 뭐 대통령한테 미루고. 그렇죠. 이제 미룬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예. 그래서 저도 저번에 제가 TK 특별위원회인데 그때 대구에 그 관계자분하고도 회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제시를 했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골목 주차를 세우고 가세요. 그럼 하루 이틀 막 되다 보면 그 상인들 피해가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진짜로 좀 더 확립하는 게 더 좋으니까 계속 중장기적으로 공강 통합 이전에 대한 여론을 공론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불편함을 해소해 달라고 하니까 대구시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그 부지를 계속 알아보겠다고 하고 있었죠. 아이고 오늘 이렇게 예. 1시간 동안 말씀하셨어요. 네, 아이고 많이 어떠셨어요? 좀 1시간 예. 동안 말씀하셨는데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걸 또 편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약간 이런 부분은 더
좀 더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또 더 내가 준비를 더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자리를 계속 뭐 자주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바른 소리에 자주 나와 주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해야죠. 네. 저희는 그 민주당을 좀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이 5시에서 8시 하는 프로가 그러니까 대구하고 민주당을 위한 거 커요. 네. 일단은 대구가 크고 민주당이 잘 돼서 그냥 그런 마음도 있고. 네. 현재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저기 저쪽에 있는 그 지사님의 불편함도 많고 네. 그분들의 그것도 네. 자유적 표현을 이게 지지하는 거는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좀 우리 서재원 위원장님 자주 나와주세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출연료는 못 드리지만 네, 나오는 게 해주는 거면 또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잘생긴 분이 나와야 네. 제가 얼굴도 많이 커버되고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예. 바른 소리 구독 많이 해주세요. 한번 크게 해주세요. 예, 바른 소리 구독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도 좋아요도. 이게 쑥스러 죽겠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서재현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 네, 제가 진짜 뭔가 제가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정치인이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이고 더불어민주당 대구 동구갑 지역의 위원장이십니다. 젊으신 분인데 이제 젊지는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만났습니다, 여러분. 내일 좀 이따 밤 11시에 저기 바른소리 음악방송에 또 뵙고요. 오늘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좀 더 소통하는 해서 실시간으로 댓글도 좀 하고 서로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주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